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음의 법칙, 직병렬 회로의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저항을 연결할 때 총 저항값은, 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답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일 먼저 이 병렬회로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랬죠? 병렬회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직접 손으로 풀어봐야 돼요. 내가 설명해 주는 거를 듣기만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하면서 자꾸 풀어봐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이 아니고 내가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연습을 또 하세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라 했어요? 자, 이런 우리가 그 직렬 회로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다 더하면 된다 그랬고, 병렬 회로에서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을 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이거를 역수를 취해야지만 여기는 R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직병렬회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병렬회로를 먼저 풀고, 그래서 그 역수를 취한 R 병렬회로의 토탈을 구한 다음에 그걸 R1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1 플러스 R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R2 곱하기 R3 이렇게 해서 병렬회로 토탈과 직렬회로 더해주게 되면 문제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보니까 답이 3번 135옴이 나옵니다. 135옴. 그죠? 135옴이 어떻게 나왔죠? 그 R 병렬을 먼저 풀게 되면 100분의 1 플러스 400분의 1 하니까 이제 통분하게 되면 400분의 4 플러스 400분의 1 그래서 400분의 5가 되고요. 그래서 R 병렬 저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500분의 400 하게 되면 80옴. 여기 걸리는 저항이 85옴이네요. 85옴. 그러니까 이 55옴과 더하기 주게 되면 R 토탈은 50 플러스 80 그래서 135옴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회로에서 R1, R2, R3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강압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구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먼저 여기 병렬 회로의 토탈 저항을 구해야 돼요. 그죠? 자, 구했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항을 더하고 그래서 흐르는 토탈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R 병렬의 저항을 구해야 되니까 R2, 3분의 1 그러니까 이 병렬의 토탈 저항은 R2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하게 되면 30분의 1 플러스 2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분모를 통분해야 되니까 통분하게 되면 60으로 통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 2를 곱한 거니까 분모에 2가 가고 여기 분모에 3을 곱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분자에 3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더합을 구하면 60분의 5가 되고 그러면 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병렬의 토탈 저항은 어떻게 돼요? 이거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5분의 60 그러니까 12옴. 여기에 걸리는 저항이 12옴이구나. 토탈 저항이 먼저 이제 병렬을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회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240볼트에 12옴의 병렬 저항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48옴의 저항. 이런 직렬 회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직렬 회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직렬 회로를 알면 여러분이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R 토탈이
R 토탈은 12 플러스 48 하게 되면 65. 이 전체 저항이 65ohm이에요.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I 토탈은 R 토탈분의 V 하게 되니까 60분의 240 하게 되면 45A. 여기 흐르는 전류가 4A 됩니다. 4A. 그러면 이 VR1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게 될까요? VR1은 I 곱하기 R1 하니까 4 곱하기 48 하게 되면 192V. 192V 걸리네요. 그럼 여기가 240V인데 여기가 192V 걸리면 여기는 얼마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VR23는 240 빼기 192 하게 되면 48V. 여기에는 48V가 걸리게 되네요. 48V. 그죠? 여기는 192V. 그래서 우리는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회로를 다시 보게 되면 이 회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VR 안에 192V, 여기는 192V 걸리고 VR23 여기는 48V 걸린다 그랬죠. 근데 48V는 어떻게 걸려요? 여기도 48V, 여기도 48V 똑같이 걸리죠. 왜? 병렬 회로니까. 병렬 회로에서는 이 VR23 48V가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이 걸리는 게 아니라 병렬 회로끼리만 똑같은 전압이 걸린다는 거예요. 병렬 회로끼리만. 그래서 R1에는 192V 걸리는 걸 알았고 VR2와 VR3에는 같은 전압이 걸린다. 얼마로? 48V. 자, 이건 전압과 저항을 아니까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IR2는 R2분의 VR23. R2가 30이니까 30분의 48. 그다음에 1.6A. R3는 R3분의 VR23. 그러니까 20분의 48 하면 2.4A.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의 합이 어떻게 된다 했죠? 여기 흐르는 전류의 합이 여기 들어오는 전류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는 값을 다 더하면 4A 나오죠. 그죠? 여기도 4A. 그러니까 답이 맞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합이 들어오는 전류와 맞지 않으면 답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 나오는 합과 병렬로 분기된 전류의 합과 들어오는 전류가 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3번. 다음 회로에서 R1, R2, R3 흐르는 전류와 전압 강압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같은 모양이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반복해서 훈련하라고 자꾸 내가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자꾸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패턴을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를 당해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먼저 병렬 회로를 먼저 풀어야 된다. 병렬 회로. 그렇죠? 자, 답이 나왔습니까? 자, 천천히 풀어도 되고요. 하여튼 내가 손으로 직접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내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따로 이제 연습을 더 하세요. 자, 이런 회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렬 회로에서는 가끔 더하면 되고 병렬 회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병렬 회로는 이 직병렬 회로는 병렬의 토탈 저항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직렬과의 합을 더한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의 토탈 저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직렬과 값을 더해서 토탈 저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로는 우리가 이제 병렬 회로 먼저 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R 병렬은 여기를 먼저 푸니까 50분의 1 플러스 50분의 1 하면 50분의 2가 되죠. 우리가 각 역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병렬에는 50분의 2인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R 병렬 값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구한 값을 다시 역수를 취해야 돼요. 역수. 그러니까 R 병렬은 2분의 50 해서 25A. 이 R 병렬에 의한 토탈 저항이 25A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회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로는 이렇게 되는 거지. R1이 25옴,
R23가 25 이런 직렬 회로가 되는 거예요. 100V 기전력에 두 개의 저항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직렬 회로가 됩니다. 그럼 우리 직렬 회로는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V 25 25. 그러면 흐르는 총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RT가 R 토탈이 25 플러스 25 하게 되면 55ohm이고 I 토탈은 R 토탈분의 V 되니까 R 토탈 얼마? 50. V는 100.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는 2A입니다. 2A. 이 전체 흐르는 전류가 2A 되는 거죠. 여기도 2A, 여기도 2A. 직렬 회로에서는 모든 점에서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VR1, R1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일까요? R1에 걸리는 전압은 VR1은 I 곱하기 R1 하면 2 곱하기 25 하니까 50V 걸려요. 아, 여기가 50V 걸리네. 여기 흐르는 기전은 100V였는데 여기가 50V 걸리면 여기 몇 볼트 걸릴까요? 나머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VR23 여기 걸리는 그 토탈 전압은 기전력에서 R1에 걸리는 전압을 빼게 되면 50V. 아, 여기도 50V 걸리네. 여기도 50V, 여기도 50V 걸립니다. 그죠? 저항이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회로는 이렇게 된 거죠. 2A 와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져. 근데 여기 걸린 전압 몇 볼트라 그랬죠? 50V. 그렇죠? 50V. 여기도 50V 걸리니까. 50V. 그러면 전압과 저항을 알면 흐른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VR1은 50V라 그랬고 VR23도 50V. 여기도 50, 여기도 50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IR2는 R2분의 VR23. R2가 얼마예요? 55. 50분의 50 하니까 1A. R3에는 R3분의 VR23 하면 50분의 50 1A. 아, 여기도 1A고 여기도 1A 흐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2A 들어와서 1로 1A, 1로 1A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이 뭐가 같아요? 들어오는 전류와 같아요. 아, 그러면 답이 맞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전열기에 220V의 전압을 가해서 10A 전류가 흐르면 소비된 전력은 몇 와트인가? 소비된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한번 구해보세요. 220V의 전압에 10A 전류가 흐를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뭐 알 수 있나요? 전압과 전류를 알 수 있고 구하는 건 전력입니다. 구했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P는 VI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곱 이렇게 배웠고요. P는 VI는 다르게 표시하면 어떻게 쓴다고요? R분의 V제곱 쓸 수도 있고 또는 I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P는 VI 또는 R분의 V제곱 I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압과 전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P는 VI에서 V가 220V, 흐르는 전류는 10A. 그러니까 토탈 전력은 2200W가 되네요. 2200W, 2.2kW. 답은 1번 2.2kW입니다. 그죠? 2.2kW. 자, 필라멘트 전구에 120V의 전압을 가해서 60W의 전력을 소비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전류값을 구하는 거예요. 전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전압과 와트를 알고 있네요.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구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P는 VI. P는 VI. VI는 어떻게 쓴다고? R분의 V제곱 또는 I제곱 R. P는 VI. P는 R분의 V제곱. P는 I제곱 R. 여기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외우라고.
전력 그럼 바로 딱 나와야 돼. P는 VI, R분의 V제곱, I제곱 R. 이게 나와야지 바로 이제 문제 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 소비된 전력을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P는 VI에서 I를 구할 때는 어떻게 돼요? I는 V분의 P. V가 얼마였어요? 120V. 전력은 60W. 그러면 0.5A네요. 0.5A는 500mAh. 그래서 답은 4번 500mAh가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식을 알고 있고 답을 풀 줄 알면 너무 쉬워요. 그죠? 이 식을 모른다면 못 풀잖아요. 그죠? 알게 되면 상식이고 모르면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너무 쉽습니다. 그죠? 자, 전격 전압 100V에서 작동하는 600W 토스터기의 저항값은 얼마인가? 이때 이 토스터기 100V에 작동하는 600W 토스터기 저항값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토스터에 열을 낸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구가 불을 밝혀요. 그거는 뭐야? 그 안에 저항이 있어서 그 전구도 뜨거워지죠. 그죠?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물체에는 다 저항들이 있죠. 그 저항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구했던 전력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왔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나왔습니다. P는 VI, P는 R분의 V제곱, P는 I제곱 R. 이 세 공식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P는 VI, P는 R분의 V제곱, I제곱 R.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보게 되면 P는 VI는 I제곱 R는 R분의 V제곱.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전압과 와트, V와 P를 알고 있네요. V와 P. P를 알고 있고 V를 알고 있어요. V. 그럼 어떻게 돼요? R을 구해야 되는 건 I고. 그러면 이 R이 있는 거 요식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R분의 V제곱을 알고 있네요. 그죠? P는 R분의 V제곱 이 식을 쓰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 구하는 거는 R을 구하니까 R을 일로 올려보내면 P가 내려오고 R은 P분의 V제곱 이렇게 됩니다. R은 P분의 V제곱. P가 얼마? 600W. 전압은 100V 제곱이니까 만. 600분의 만 하게 되면 16.66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럼 이거는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6.675면 16.675.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16.675.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값도 우리가 그 전격 전압과 와트를 알게 되면 그 장비의 그 장치의 저항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흐르는 전류도 알 수 있죠. 그죠? 전류도 알 수 있고. 자, 7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12V, 12W의 전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할 때 전류계, 암페어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자, 이건 보니까 지금 전구가 두 개가 있는데 병렬로 연결됐네요. 병렬. 왜 병렬이죠? 전기가 이렇게 나와서 두 군데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병렬이 흐르죠. 그죠? 근데 12V에 작동되는 거고 12W. 자, 전격 전압이 12V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는 모든 걸 다 전기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그 전기에 쓸 수 있는 규격을 얘기하는 거야. 전격 전압이 12V다라고 하면 이 전기는 12V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100V에 쓰게 되면 바로 터져버리죠. 100V에 쓸 수 있는 전격 전압이 있고 전격 전압이 200V짜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보면 이게 전격 전압이 몇 볼트인가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얘는 전격 전압이 12V야. 그러니까 12V에 써야 되는 거고 와트 수는 12W짜리. 12W짜리입니다. 그걸 꼭 전기에 쓸 때는 구분을 해야 돼요. 배터리가 12V. 자, 이때 총 전류량을 구하려는 거죠. 총 전류량.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는 몇 암페어 그럴까요? 자, 우리가 구했던 전력식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했나요? 자, 우리가 아까 뭘 구했죠? P는 VI, 그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P는 VI, P는 R분의 V제곱, P는 I제곱 R. 꼭 외우세요. 자, 답은 2A네요. 자, P는 VI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12W니까 여기 V를 알고 있잖아.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죠? 1A 되겠죠. 그죠? W는 P는 VI니까 I는 V분의 P에서 12분의 12W 1A. 여기 1A 흘러요. 1A. 여기 몇 암페어? 여기도 1A. 여기 병렬회로에서 여기 1A 흐르고 여기 1A 흐르면 들어가는 건 토탈 얼마가 돼야 돼요? 2A 돼야 되겠죠. 1A, 1A니까 2A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이제 1A씩 병렬로 연결되므로 토탈 전류는 2A. 여기 흐르는 전류는 2A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이게 그 지난번 산업기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푼 사람은 산업기사 시험에 맞은 거야. 이게 맞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직병렬 회로하고 전력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낯설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런 학생도 있을 텐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를 풀고 또 풀고 최소 몇 번, 아무리 못해도 3번 이상, 한두 번 풀으면 안 돼요. 그럼 금방 잊어버리니까. 좋으려면 5번 이상 풀어보세요. 5번 이상. 같은 문제를 5번 이상 풀게 되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고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